예, 오늘은 유란시아서 114편 행성의 세라핌 정부 두 번째입니다. 천사의 행정부가 이 지구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3장 거주하는 총독, 4장 관찰자인 최고자, 5장 행성 정부, 세 가지 그 장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영적 존재들은 사람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는 보통 이제 개인적인 어떤 영적 개인적인 영적 그 관계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우리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조절자가 있고 또 진리의 영이 또 회로가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고 또 마인드 성령의 또 회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영적 세계를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친숙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부분은 이제 유란시아서에서 이 114편에서 할당되어 있는 것 같아요. 114편에서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일단 그 별자리 아버지들, 보론다덱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관여하는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트 하이 번역의 최고자들 다른 번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스트 하이로 부르는 게 이제 뭐 여러 번역을 우리가 같이 이제 어, 나눌 때 좀 통일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모스트 하이로 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듯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별자리야 보론다의 아들들이 별자리 아버지들 또 모스트 하이들이 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은 이 세라핌을 통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 최고자들, 모스트 하이즈, 이렇게 S가 왜 붙었냐면, 모스트 하이 별자리 아버지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S가 붙어요. 네, 유라시아에서 배정된 세라핌 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약 12억 정도 세라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세라핌들을 보조하는 수가 이제 케루빔, 사누빔이 있는데 이들도 이제 같이 케루빔과 사누빔은 같은 이제 그 짝이에요. 그래서 같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24억 천사들이 유라시아에 배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라시아 행성에서 이제 유라시아 행성은 이제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의 그 어떤 적용되는 방식이 있는데, 좀 특별한, 다른 행성과는 다르게, 특별 통치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생명 수정하는 11행성. 11행성은 사타니아 책에 61개의 행성, 11행성이 있는데, 100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619개, 이 사타니아 책에 지금 그 행성이, 거주하는 행성이 등록된 게 619개거든요. 그래서 61개로 이렇게 되지요. 이제 생명을 수정하는 그런 어떤 11행성에는 다른 행성에 없는 그런 어떤 생명체들이 이제 나오고 또 반면에 또 여기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생명체들이 또 다른 행성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어떤 뭐랄까 생명을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유익한 또 유익하고 좀 더 그 높은 어떤 그 DNA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성에 심는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는 이제 루시퍼 반란의 긴급 사태. 그다음에 세 번째 아담 실패로 인한 혼란. 아담 실패로 인해서 종족 개량이 이제 종족 개량이 이제 좀 약간 어, 미래적으로 좀 종족 개량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하고 투명적인 부분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또 이 지어구조 주권자 미가엘이 또 이 예수로서의 그 삶을 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성 영주로 선언됐기 때문에 직접 통치 권한이 있어요. 다른 행성하고 다르게 그런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24 행성 지도자들이 지닌 특별한 기능.
이 부분이 있고요. 행성의 천사장들의 회로가 또 위치합니다. 다른 행성에는 없는 천사장들의 회로가 유라시아 행성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거에 멜키벤타 멜키세덱이 행성 영주 대행으로 지명이 되었어요. 이번은 이제 에, 육신하에서 유라시아 행성에서 육신하에서 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신에 대한 신개념을 확장시켰던 분입니다. 영적인 어떤 지도자지요, 이분도. 일장에 유라시아 통치권이 나왔는데요. 예, 현재 유라시아 통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일단 미가엘이 행성 영주로 선언되면서 일단 미가엘의 계획에 따라서 이 24 상담자가 돌아가면 거주 총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번째 총독이 이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미가엘의 대행 통치와 향후 통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최근 이제 마키멘타 멜기세덱이 행성 영주 대행으로 지명되었지만 이분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직권적인 직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총독 통치로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는 이제 이 아마 직접 이 마키멘타 멜기세덱이 행성 영주 대행으로서의 직접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는 것인데요. 음, 언제가 그렇게 될지.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된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 천사들 세계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장 행성 감독자위원회 24 장로, 24 감독자 이렇게 뭐 다양하게 24 상담자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24 특별위원 임명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말키벤타 멜기세덱은 이제 일단 제외하고 이분은 그 멜기세덱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분을 뭐 어떻게 지명하느냐의 그런 부분에서는 예외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나포지 내각에 지명합니다. 라나포지는 체계 군주예요. 그래서 체계 군주의 내각이 이제 그 핵심 라노란데 아들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각에 일단 지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별자리 아버지들 모스트하이가 보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지정된 파수들이 승인합니다. 이 지정된 파수는 스프림 이그제커티브 그 파라다이스의 그 최상 그 스프림의 어떤 집행자의 그 대표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일단 가브리엘이 미가엘의 대표로서 임명을 합니다. 이들은 또 찬란한 저녁별을 통해서 밀가엘과 밀접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다음에 24위원회 의장과 대표 체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회의상에서 의장은 세례자 요한이 되고요. 집권상 대표는 사타니아 지정된 파수입니다. 예, 여기 또 스프링 집행자 대표 바로 나오네요. 지정된 파수. 24 감독적 위원의 역할과 임기. 예. 이분들은 이제 자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타니아에는 이제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고립된 세계가 36개 세계가 있는데요. 예, 이들 세계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 주권자, 라나포지의 내각, 그다음에 행성들 간 긴밀 연결하고, 또 이 깁사 감독자들은 이제 유라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복지에 특히 집중한다고 합니다. 예, 이들의 임기는 이제 섭리시대 끝. 섭리시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진리의 영의 시대, 미가엘의 진리의 영의 시대인데요. 섬시대 끝하면은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2000년 넘어가고 있는데 보통 섭리시대 하면은 15,000년 또 뭐 5만 년 또 10만 년까지 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빨리 유란시아서가 내려온 거 보면은 유란시아 행성은 이제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시퍼 반란의 최종 판결이 끝났을 때 현재 루시퍼 반란의 이제 심리가 1차 심리가 1934년도인가에 있었다고 해요.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유라시아에. 그래서 하고 나오는데, 심리가 들어가고 또 뭐, 판결이 될 때까지는 이 유라시아 시간이 있고 또 오르본톤
옛적부터 계신 일이 하는 거라 오르본턴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또 걸리겠죠. 또 미가엘의 재림에 관련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미가엘의 재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 여러 종교적으로 이 미가엘 재림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직 미가엘의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저주하는 총독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꼭 미가엘의 재림이 그럼 온다는 소리예요? 미가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 유란시아에서도 그거를 미가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가엘이 올 때는 어 미가엘이 올 때는 뭐 왜냐면 이제 이분은 이제 지역의 통치자고 그다음에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으로 이분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물질적인 인간이 이분을 재림한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물질 통제자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간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오실 거예요. 오셔서, 물질 통제자들에게 이제 우리를 눈을 열서, 그래서 본인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보는 건 아니네. 다 보는 거 아니죠. 예. 열리는 사람은, 눈이 예, 열린 사람은. 열려주는 거죠. 우리 눈을 아니, 이게 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은 음. 없는 식으로 많이 했잖아, 우리 그동안. 근데 그러한 예시가 이제 음, 예수님 재림하고 아니 저기 그 부활하고 나서 19번 땅에 음, 나타났잖아요. 땅에 음, 나타났을 때 그때도 그냥 본 게 아니라 물리 통제자들이 그 사람들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거든요. 근데 본 사람만 있고 못 본 사람은 허다하게 많죠. 본 사람들은 그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보았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적대 세력들이 어 그 예수님의 그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을 제자들이 이제 사기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지요. 몰아간 건데 일단은 유란시아서 기록으로 나온 거는 이제 19번 나왔다고 나오니까 이 유란시아 기록을 얼마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또 그것도 거치에 달려 있어. 사람들이 유란시아 기록을 그냥 일단 뭐 사이비 종교서적이다 이렇게 그냥 터부시에서 옆에 놓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유란시아서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의 그 상황에 따라 또 이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4.3. 제114편 행성의 세라핌 정부 3. 거주하는 총독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24자 행성 감독자 집단은 그들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그는 집행대표로서 너희 세계에 머물면서 거주 총독으로 활동한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집행관은 바뀌었고 19번째로 그렇게 근무하는 자를 20번째가 이어받았다. 현재 행성 감독자의 이름은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는데 이는 인간이 자신의 비범한 동료나 초인적인 상급자를 숭배하거나 심지어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거주 총독은 예루살렘의 24 상담자의 대표인 것을 제외하고 세상사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적 권한이 없다. 그는 초인간 행정의 조정자로서 활동하며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하늘 존재들의 존경받는 우두머리이자 널리 인정받는 지도자이다. 모든 서열의 천사 무리는 그를 자기들의 공동 책임자로 여기는 한편 연합 중도자들은 24 상담자들 중 한 명이 된 처음 1, 2, 3, 2 떠난 후로 후임 총독들을 그들의 행성 아버지로서 진정으로 바라본다. 비록 총독은 행성에서 실제 퍼스널 권한은 없지만 그는 매일 수많은 판결과 결정을 내리며 이것들은 관련된 모든 퍼스널러티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 기술적인 통치자라기보다 아버지 같은 조언자에 훨씬 더 가깝다. 특정한 방식에서 그는 행성 영주로서 기능하지만 그의 행정은 물질 아들들의 행정과 훨씬 더 유사하다. 유란시아 정부는 돌아오는 총독이 행성 영주들로 이루어진 체계 군주 내각의 임시회원으로서 자리에 앉는다는 조치에 따라 총독은 예루살렘의 여러 위원회에 대표된다. 마키벤타가 영주 대행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는 즉시 사타니아의 행성 영주 회의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초물질 정부는 지역 우주의 상위 단위들과 아주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거주 총독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직접 대리인인 24 상담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루셈뿐만 아니라 세빙톤에서도 대표가 된다. 그리고 행성 통치자는 예루셈 시민이므로 세계 군주를 위하여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별자리 정부는 에덴시아의 관찰자인 보론다덱 아들에 의해 직접 대표된다. 음. 예,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은 일단 유란시아 행성 감독자, 이제 감독 기간, 얼마큼 이제 근무하느냐. 예, 근데 이제 일단 100년마다 24 상담자가 돌아가면서, 이 교대로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번째가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19번째라고 했는데, 예, 19번째로 근무하는 자가 20번째가 이어받았다. 이게 이제 이 유지사 상담자는 연구회원이 있고 임시회원이 있어요. 근데 연구회원은 이제 16번째까지가 연구회원이고요. 그럼 17번째부터 24까지는 이제 임시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20번째 이어받은 이 총독은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인물일 거예요. 왜냐면 인물일 텐데 뭐 그런 이름을 이제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숭배적 성향이 이제 또 그 한 사람을 또 너무 또 숭배할까 봐 그 인간은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20번째를 이어받았고 24번째까지 이제 가겠죠. 그리고 또 돌아서 다시 첫 번째로 가고 음,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거주 총독의 역할, 중도자들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중도자들은 유라시아 영구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한 뭐 많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다가 다음 세계로 간다지만은 오랜 동안 이렇게 중도자들은 이 유라시아 땅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관계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를 거주 총독은 일단 이제 그 에르셈의 24 상담자라는 어떤 그 직분 또 이외에 그 행정 운영에서의 실질적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어, 거의 이제 이 24 상담자의 역할은 우리 아까 나왔지만 어, 그 상담자 그러니까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필요한 경우라면 총독이니까 여러 결정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초인간 행정정부의 그 조종자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연합중도자들은 이제 현재 연합중도자들은 그 1차 중도인이 있고 2차 중도인이 있는데 1차 중도인은 이제 현재 그 9,881명, 2차 중도인은 1,111명 해서 1,992명이 현재 딱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1,992명이 원래 이제 이분들의 그 중도자들의 그 대표가 1, 2, 3이었어요. 첫 번째 태어난 1차 중도인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그런 서열이 1, 2, 3이었는데 이분이 이들 전압중도자들의 그뭐 아버지 겸 지도자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 중도인의 그걸 이제 떠나면서 예수님이 이 그 미가엘이 이분을 여24 상담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1, 2, 3이 떠나고 나서, 이제 이 거주 총독을 행성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거주 총독의 어떤 그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행성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퍼스널 권한은 없다고 하고요. 조종자 역할을 하고 또 판결된 사항을 최종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네. 뭐 기능적으로 행성 영주 같지만 실제 임무에서 물질들의 행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라는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어떤 그 행성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하는 업무에서는 이렇게 물질자들처럼 그런 행정과 유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주 총독의 참여, 또 마키벤타 근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타냐 체계에서 내각 회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내각 회의에는 이제 많은 그 행성의 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임시회원 대표, 임시회원은 왜냐하면 일단은 행성 영주가 어, 물론 미가엘 행성 영주가 돼 있지만 미가엘이 이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러한 이 24장로를 총독으로 해서 이 초인간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임시위원 대표로 거주 총독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러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내각 임시회의 말고도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유라시아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마키벤타의 멜기세덱이 영주로 지정이 되었지만 마키벤타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총독이 계속 변화 없이 그대로 대표로 유지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근데 우주정부, 지역우주 정보와 연결성입니다. 지역우주 상위 단위와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총독이 행성 영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역할 부분에서 좀 애매한 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밀접한 관계성을 어,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이제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어떤 직접 대리자로서 20상담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참여를 하겠죠. 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셀링턴에서도 이제 대표로 어, 되고 있고 또 체계군대 대변인 역할도 수행한다고 하네요. 근데 별자리 정부는 또 달라요. 별자리 정부는 이제 이 별자리 정부는 보론다덱 아들들의 정부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유라시아 행성을 다스리는 어떤 최고의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론다덱 관찰자가 대표를 하고 있네요. 이 보론다덱 관찰자는 이제 유라시아에서 한 분이 파견돼 있어요. 이분이 이제 별자리 정부에서 유라시아 행성을 대표하는가 봅니다. 예, 요약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선생님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음. 유란시아의 거주 총독은 24 상담자 중 한 분이 100년마다 선출되어 초인간 행정을 조정하며 현재 20번째가 맡고 있다. 중도인들은 총독을 행정의 아버지로 바라본다. 거주 총독은 통치자라기보다 아버지 같은 조언자이다. 총독은 체계 군주의 내각의 위원회에서 행성을 대표한다. 영주 대행으로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지정되었지만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거주 총독은 예루살렘 셀빙턴에서 대표이다. 별자리에서는 모론다덱 관찰자가 대표한다. 예, 우리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인간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다음 이제 관찰자인 최고자. 여기 앞서 이제 보론다덱 별자리에서 보론다덱 관찰자가 대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론다덱 관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제114편 행성의 세라핌 정부 사관찰자인 최고자 유란시아의 주권은 행성 반란 직후 놀라시아덱 정부가 행성 권한을 한때 임의로 장악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졌다. 유란시아에는 한 보론다덱 아들이 아직도 거주하는데 행성 주권의 수탁자인 미가엘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그는 에덴시아 최고자들을 대표하는 관찰자이다. 현재의 관찰자인 최고자, 때로는 섭정 역할도 수행하는 이렇게 23번째로 유란시아에서 봉사하고 있다. 루시퍼 반란 시대에 소유했던 자들의 관할권은 몰수되었고 아직 특정 집단의 행성 문제들이 에덴시아 최고자들의 통제 밑에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권한은 한 보론다덱 아들 놀라시아덱 관찰자가 행사하며 그는 행성 감독자들과 아주 가까운 자문 관계를 유지한다. 종족위원들은 유란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집단 책임자들은 거주하는 보론다덱 관찰자와 비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가 자문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순전한 영적 문제들을 제외하고
위기의 상황에 있는 정부에서 실제 통치하는 수장은 지금 관찰 임무를 띈 에덴시아의 이 보론다덱 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영적 문제, 그리고 어떤 순전한 퍼스널 문제에서 최상의 권한은 유란시아에서 요즈음에 설립된 천사장 서열의 분과 본부에 배속된 지휘 천사장에게 부여된 듯하다. 관찰 최고자는 그의 재량으로 심각한 행성 위기가 닥칠 때 행성 정부를 장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란시아 역사상 이런 일이 33차례 발생한 기록이 있다. 그러한 때에 관찰 최고자는 섭정하는 최고자로서 활동하며 오직 천사장들 분과 조직을 제외하고 행성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관련자들에게 도전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다. 보른다덱 섭정은 반란으로 고립된 행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고자들은 언제든지 거주 세계들의 사무에 개입할 수 있고 그들은 인간 나라들의 일에서 별자리 통치자들의 우수한 지혜를 개입시킬 수 있다. 예, 예. 예, 유라시아 주권과 이 관찰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행성 반란 직후 놀라시아대 정부가 이제 행성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 루시퍼 반란 체계 군주잖아요. 사타니아 체계 군주가 루시퍼였는데 체계의 모든 어떤 그 회로를 다 고립시켜 버렸어요. 이 별자리 아버지들이. 그래서 이제 행성까지 전부 다 이제 놀라시아대 정부 그 권한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각 보론다대 아들이 관찰자로서 행성령에 거주하게 된 거고요. 대표자를 파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행성영주는 이제 미가엘인데 미가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관찰자가 이제 이 모스타엘을 이 보론다대 아들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23번째로 관찰자가 유라시아에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음. 행성의 관할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유수파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갈리가스티아 행성 영주가 모든 유라시아 행성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었고 또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몰수가 된 겁니다. 몰스트 하이에게 몰수가 됐고 그래서 이 이제 그런 어떤 그 관할권을 이제 보론다드 관찰자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라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 그 그 행성 총독들이 이제 또 100년마다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분 그 총독과 밀접한 자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감독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정부에 대한 그 행정 권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개인에 대한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위기 상황에서 뭐 위기 상황은 거의 이제 반란 뭐 그런 거겠죠. 또 아니면은 뭐 이 행성이 물리적으로 위험에 닥쳤다.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부 그 최종 권한은 이제 보론다드 관찰자가 쥐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문제. 이건 이제 우리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선사장 분과본부에 이제, 분과본부에 천사장에게 부여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영적 문제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진리의 영이라든가 또 이 조절자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회로의 우리에게 이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장, 영적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죽고 나서 이 사이킥 서클을 이 사람이 얼마큼 달성했느냐 그분들이 이제 얼마큼 달성해서 어느 저택 세계에 부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다 천사장 분과본부에서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관찰 최고자의 비상 통치권이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성이 심각한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면 행성 정보를 정확할 권한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 유라시아에서 이제 역사상 33차례의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만큼 이런 33차례 유라시아 행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선사장들 분과
그 아까 우리 그 천사장 분과 개인적인 어떤 영적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분과 주직을 제외한 어떤 그 모든 관련자들, 세라핌 중도자들, 이래서 절대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 보론다덱 최고자들의 행성을 어떻게 이제 개입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발라나로 고립된 행성만 이제 거기 국한되지 않고 모든 거주 세계, 모든 행성, 예,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란시아, 그러니까 이 차타니아 체계는 이제 619개 행성이지만 또 그 외에 또 100개, 또 다른 100개의 체계가 있어요. 100개의 체계에 또 각 체계마다 또 100개의 그 행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런 모든 행성에, 예, 관여를 하면서 그 우수한 지혜를 반영해서 행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예, 여기 요약 정리되었습니다. 예, 이 문제 또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디 가셨나? 유란시아는 반란 이후 일부 행성 문제를 에덴시아 최고자 대표하는 모론다덱 관찰자가 행성 감독자와 종족 위원들을 자문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기 상황에 있는 유란시아는 대부분의 행정 권한을 에덴시아의 모론다덱 아들이 행사하고 순수한 영적 개인적 문제의 최종 권한은 천사장 분과 분과본부의 지휘천사장에게 맡겨진다. 관찰 최고자는 심각한 위기 시 행정정부를 직접 장악해 절대 권한을 행사하며 보론다덱 최고자들은 반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주 세계와 인간 국가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예, 관찰자인 최고자. 예, 일단 이제 행성의 모든 이 관찰자 무스타이는 유라시아 행성의 자문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떤 모든 권한에 있어서 어, 최고 권한, 절대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행성 정부가 나오고 있네요. 유라시아 행성 정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114편 행성의 세라핌 정부 5. 행성 정부 유런시아의 실제 행정은 정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주 조직의 계통을 따라서 분리된 입법, 집행, 사법분과와 같은 아무런 공식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24 상담자는 행성의 정부에서 입법부에 가장 가깝다. 총독은 잠정적으로 자문하는 최고 집행자이고 관찰하는 최고자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그리고 행성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법 권한이 없다. 오직 화해위원회들만 있을 뿐이다. 세라핌과 중도자들이 관련되는 대다수의 문제는 공동의 찬성을 얻어서 총독이 결정한다. 그러나 24 상담자의 명령을 표현할 때를 제외하고 그의 판결은 모두 화해위원회, 행성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지역 당국 또는 사타니아의 체계 군주에게까지 호소할 수 있다. 행성 영주의 유형 참모진과 아담의 아들 딸의 물질 체제가 결손된 것은 세라핌들이 베푸는 특별한 봉사, 그리고 중도인들의 특별한 봉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상된다. 천사장들, 관찰 최고자, 총독, 2, 3자 일치된 존재에 의해 행성 영주의 부재는 효과적으로 보상된다. 이렇게 느슨하게 조직되고 다소 개인적으로 관리되는 행성 정부는 천사장들과 그들의 항상 준비된 회로 덕분에 예상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 회로는 행성 비상사태와 행정적 어려움에서 자주 활용된다. 기술적으로 이 행성은 여전히 놀라시아덱 회로에서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천사장들의 회로를 이용해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물론 행성 고립은 개인적인 인간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는 1900년 전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 하루의 행정은 그날의 자문회의로 시작되며 여기에는 총독, 행성 천사장 우두머리, 관찰 최고자, 감독하는 상천사,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우주의 높은 아들들 중 초대된 손님이나 행성에 체류 중인 특정 학생 방문자들이 참석한다. 총독 직속의 행정 내각은 12 세라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행성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한 즉각적인 초인간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12집단의 특별 천사 집단을 이끄는 책임자들이다. 네, 행성정부, 현재 실제 진행되고 하고 있는 그 행성정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라시아 초인간 행성정부 체계에 대해서 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입법, 집행, 사법, 분과 같은 공식 정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입법부가 있고 국회, 입법 국회죠. 그다음 집행, 집행부처가 있고 또 사법부가 있는데 유라시아에는 이제 이런 공식 정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성 영주가 이런 부분에서 이거 공식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행성 영주가 아직 이제 미가엘이 24 장로를 통택해서 24 장로를 구성해서 총독 운영 체제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총독은 이제 자문을 하는 최고 집행자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총독이 자문을 하는 가운데 어떤 그 최종 결정을 했을 때 또 거기에 이제 관찰 모스트하이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사법 권한은 이제 화해위원회가 맡는다. 이 화해위원회는 또 결정보다는 조정, 중재, 화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이 보면 이제 그 절대적으로 사법 권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법 권한이라는 게 이 우주에서 사법 권한에 대한 그 최종 권한은 이 오르본톤 초우주의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고, 또 지역 우주에서는 이제 셀링턴, 미가엘의 중심지인, 행정 중심지인 셀빙턴에서 최종 지역 우주의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화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 화해위원회는 어떤 결정보다는 조정이나 중재, 화해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제 화해위원회의 구성을 잠깐 보면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해위원회에 대한 부분. 한번 우리가 다뤄보긴 했는데, 너무 우주에는 이제 정적 존재들이 많아서, 우리가 또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화해위원회들, 공간의 메신저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됐고, 이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기원. 이 기원은 이제 이 화이언애들, 이제 기원이 이제 마스터 스피릿하고 동력주의자예요. 이 동력주의자는 이제 물질의 어떤 최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과 이제 마스터 스피릿과 같이 합동해서 화이위원들을 탄생시키는데, 이 탄생시킬 때는 이제 이 어떤 그 반영령 기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영령 기법. 이 화해위원들이 탄생할 때는 이제 그 하보나 서비터, 그 하보나 일꾼, 봉사자, 일꾼, 그래서 좀 이상하게 봉사자로 제가 바꿨는데, 하보나 봉사자들과 우주 화해자들이 같이 탄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동력주의자가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화해위원들 중에서 기록자들이 있는데, 기록자가 이 반물질 퍼스널리티예요. 반물질자예요. 그래서 이 동력주의자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메스터 스피릿은 그 1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율본톤 초우주, 우리가 속해 있는 초우주는 이제 메스터 스피릿 7번인데, 이분이 이제 이 반영령은 이제 기원이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들이 각 초우주마다 7번을 반영하는 반영령이 있고, 또 1번 메스터 스핏을 반영하는 반영령이 있고, 이래요. 각 초우주마다. 그래서 이제 7번 초우주 반영령을 닮은 하보나 봉사자 1천, 그 다음에 또 화해자 1천, 이렇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보면, 이분들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림이 이제 이거 나와 있는데, 심판 삼원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 중재자,
이 중재 역할을 기록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록자로 인해서 그, 그 아까 뭐였지? 물력 통제자, 그분이 이제 필요한 기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성한 집행자, 예, 영 변호사. 그래서 이제 이 4인을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위원회가. 이분들이 이제, 어, 그 파벌권에 있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행성의 어떤 행성의 어떤 그 관리 부분에서. 네, 나머지는 이제, 어, 개인적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 예. 그래서 이 사법권한은 이 사회위원회가 봤는데 이분들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말하자면 이분들의 어떤 그 상속권들은 인간하고 물론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세라핌들, 그다음에 또 중도자들 같이 함께 일하다 보면은 어떤 의견이 갈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그 퍼스널리티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의견이 또, 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최종 집행은, 자문을 해서 총독이 하지만, 또, 장독이 하지만 또 결정했다고 해서 또 모스트아이가, 이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때 거부권을 발행할 수가, 그 거부권을 또 발휘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해위원회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나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사법권에 있어서. 이제 상소 진행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세라핌과 중도자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 예, 공동의 찬성을 얻어서 총독이 이제 자문을 하죠. 그러면 세라핌과 중도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찬성을 얻어가지고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만약 이제 이런 결정이 내리지 않는 경우에, 예, 이런 어떤 그런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화해위원회가 이제 어, 발동이 되고, 그다음에 또 조직된 지역 당국이 또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까지 또 해결이 안 되면 체계 군주회까지 이제 호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상소 진행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라시아의 그 부족한 그 체계의 보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유라시아는 이제 행성 영주가 지금, 또 행성 영주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담 계열의 그 어떤 가족 역할들이 이제 다 중단된 상태라서 이런 세라핌이나 중도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정도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성 영주의 부재. 현재 이제 행성 영주의 부재는 천사장들, 관찰 최고자, 총독이 이제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운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행성 정부는 일단은 뭐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예. 그리고 천사장들의 회로로 예상보다 더 효과적으로, 왜냐면 행성이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립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천사장도 회로가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놀라샤드 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천사장도 회로로, 예, 천사장도 회로로 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개인의 인간 영적 회로는 이제 진리의 영으로 극복되고 있습니다. 음, 뭐 이런 부분, 정부 운영에 대해서는 인간과는 그다지, 예, 큰 관련성은 없지만 주로 이제 배정되어 있는 12억 정도 되는 천사들, 또 아까 우리 어, 고정되어 있는 그 중도인들,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면 또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행성의 어떤 각 나라들이 관리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그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시간 매일 행정회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자문회의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자문회의로 시작되는데, 참여자는 총독, 행성청사장, 우두머리,
천사장들도 여러 분이 있는데 그중에 우두머리, 그다음에 관찰 최고자 한 분 있지요. 그다음에 또 감독 상천사, 모든 천사들을 감독하는 어떤 슈퍼나핌 상천사가 있고요. 이분 한 분이 참석한 그 천사들의 그 최종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생명 운반자들의 우두머리. 생명 운반자가 이라시아에 이제 12분 정도 나와 있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최종 우두머리. 그다음에 또 유란시 행성을 방문하고 있는 초대된 높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분들 또 행성에 체류되는 특정 학생 방문자들 이게 자문회의로 시작됩니다. 아마 요즘에 체분 자문회의는 뭘까? 이건 뭐 이스라엘 아니 그거야 이란 전쟁일까요? 이런 것도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어떻게 이거를 잘 마무리가 될 것인가 평화롭게 진행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이분들도 자문회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걸 안 고쳤네. 네, 총독의 직속 행정 내각입니다. 이 총독 직속 행정 내각은 12세라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총독이 이제 별자리 아버지들이 천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잖아요. 이 천사들 그 사역들이 바로 이제 12세라핌입니다. 바로 12세라핌인데요. 요거는 6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요. 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간단히 그 직속 내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12세라핌의 그 대표들이 이제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 내각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2세라핌은 이제 12 특별 천사 집단의 책임자들입니다. 12 특별 천사 집단이 이제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요약을 정리했습니다. 요거 좀 같이 읽어주세요, 선생님. 유란시아의 초인간 행정은 입법, 집행, 사법, 행정 체계가 없고 24 상담자가 입법에 가깝게 집행은 총독 중심, 사법은 화해위원회가 맡는다. 유란시아는 행성영주와 아담 체계의 결손을 세라핌 중도인 및 천사장 총독 협력으로 보완하고 정부의 영적 고립은 천사장들의 회로로 개별 인간은 진리의 영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 유라시아 초인간 정부 매일 행정회의는 자문회의로 시작되며 행성천사장, 우두머리, 관찰 최고자, 감독 상천사, 생명운반자, 우두머리, 초대된 우주의 높은 아들, 행정 체류 중인 특정 학생 방문자들이 참석한다. 총독의 직속 내각은 12집단의 특별천사 그룹을 이끄는 12세라핌 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뭐 행정정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앞선 그런 어떤 그 관리 체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 나라를 봤을 때, 우리 뭐 한 나라의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가까운 데서 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요즘 행정복지라고 하죠. 행정복지타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서류들이라든가 필요한 상담들 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비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물론 다룬 거긴 한데 초인간 정부와 또 초인간 정부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은 유라시아 행성은 어떤 뭐랄까 좀 느슨하다라는 표현을 앞서 썼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 체계적이지가 아직 않구나.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지. 뭐 이게 우리에게 발표되고 게시된 부분들이 이래서 그랬지.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매일같이 자문회의를 하면서 그분들 간의 어떤 그 관계성을 이제 맞이하고 있고 또 또 의외인 것은 그 천사들이 12억이면 뭐 어느 정도 되는 그 어느 정도 되는 어떤 그 뭐랄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천사들이 이제 우리 유라시아에 배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각각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수호 천사들 바로 12억 속에 포함돼 있다라고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이번 주에 12억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킥 서클을 보면은, 이 3급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호천사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상급 이상 되는 그 개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12억 정도 된다라는 걸, 그 숫자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영적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전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